자, 수업 시작합시다. 오늘은 이제 권한, 리눅스 파일 시스템의 권한이라고 하는 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권한이 어떤 애인지 좀 살펴본 다음에 권한을 설정하기 위한 몇 가지 명령어들, 그 다음에 설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이 권한이 변경되었을 때 파일 또는 디렉토리 관련 명령어들이 권한과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식으로 동작이 바뀌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실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권한이 뭐냐? 리눅스의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요, 리눅스의 모든 파일 또는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권한이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 있고요. 퍼미션. 리눅스 파일 시스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리눅스의 파일 시스템은 EXT라고 하는 종류를 많이 쓰는데, EXT2, EXT3, EXT4 계속해서 발전해 오고 있는 그런 파일 시스템인데, 이 특정 파일 시스템의 특정 부분에 권한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파일 시스템에 그런 식으로 정보가 있다 보니까 파일 시스템에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파일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권한을 가지고 있겠죠. 뭐 사실 윈도우에 있는 NTFS도 비슷해요. 똑같아요. 권한을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파일이나 디렉토리들이. 우리는 그때는 간단하게 그냥 그룹 정책 같은 걸로만 제어를 해봤고, 요번에는 이 리눅스에서 권한이라고 하는 애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파일의 권한을 설정해서 접근 통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리눅스의 권한 같은 경우에는 파일 또는 디렉토리에 대해서 읽기 권한, 쓰기 권한, 실행 권한, 이 세 가지의 권한 가지고 해당 파일 또는 디렉토리에 대한 접근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읽기 권한이 없다. 그러면 파일을 읽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cat, head, tail, more 이런 명령어로 파일 안에 내용 보는 거 알아봤었죠. 그러니까 읽기 권한이 없으면 그런 식으로 cat, head, tail, more 이런 명령어들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겠고, 디렉토리의 읽기 권한? 디렉토리를 읽는다? 뭘까요? 어떤 명령어랑 관련이 있을까? 디렉토리의 내용을 본다? 읽는다? ls 명령어랑 관련이 있겠죠. ls 명령어가 뭐였어요? 디렉토리 안에 어떤 파일들이 들어있는지 보는 거였죠. 그래서 ls 명령어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없는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 보안 방법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 보안 방법. 그래서 이 권한 같은 경우에는요, ls에 -l 옵션을 추가해서 확인이 가능했었죠. 그래서 ls-l 명령어를 치면 파일 또는 디렉토리에 대한 저런 첫 번째 필드에 권한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됐던 거 볼 수 있었습니다. 총 10개의 문자로 출력이 되는 이 첫 번째 필드가 해당 파일 또는 디렉토리의 권한을 나타내는 필드라 라고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얘를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권한 같은 경우에는 ls-l 명령어를 쳐서 이 첫 번째 필드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첫 번째 필드는 총 10개의 문자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문자 같은 경우에는 해당 파일의 종류를 나타내는 애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랑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뒤에 있는 요 9개의 문자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9개의 문자. 첫 번째 필드에서 나오는 이 9개의 문자만 살펴볼 텐데, 이 9개의 문자를 3개씩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씩 나눌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세 개는 소유자의 권한을 나타내고요. 두 번째 세 개는 이 파일에 대한 또는 디렉토리에 대한 관리 그룹의 권한을 나타내게 되고요. 마지막 세 개는 관리 그룹에도 속해 있지 않고 이 파일의 소유자도 아닌 그냥 나머지 일반 사용자들에 대한 권한을 나타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세 번째 필드랑 네 번째 필드가 이 파일에 대한 소유자와 이 파일에 대한 관리 그룹이라 그랬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이름과 똑같은 그룹이 만들어져 있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ROOT라고 하는 하나의 그룹에 ROOT라고 하는 한 명의 사용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의 이름이랑 사람의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루트라는 사용자가 이 파일 또는 디렉토리의 소유자고, 예를 들어서 이 파일을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이 파일을 뭐 자기의 소유로 바꿨다거나 그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 소유자고요. 그 다음에 루트라고 하는 관리 그룹이 이 파일 또는 디렉토리를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ROOT라고 하는 곳에 이런 어드민이라는 사용자가 하나 더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지금 그룹이니까 여러 명의 사용자들이 저 그룹에 속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가 루트라고 한다면 이 파일 또는 디렉토리를 읽거나 쓰거나 실행시킬 때 소유자의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맨 앞에 세 글자. 현재 루트 사용자니까 저는 이 파일에 대한 소유자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이 세 개의 권한을 받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루트 사용자가 아니고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가 어드민 사용자예요. 어드민 사용자. 어드민 사용자면은 일단은 소유자가 루트인데 어드민 사용자 일치하지 않죠? 그러니까 소유자의 권한은 받을 수가 없는 거고, 어드민 사용자는 지금 루트 그룹에 속해 있죠. 이 파일 또는 디렉토리에 대한 관리 그룹에 속해 있는 사용자죠. 그러니까 두 번째 세 개의 문자, 요 관리 그룹의 권한을 부여를 받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루트 사용자도 아니고 어드민 사용자도 아닌 뭐 일반 저기에 속해 있지 않은 그냥 이런 SJB 사용자다 라고 하면 이 파일이나 또는 디렉토리를 읽거나 쓰거나 실행시킬 때 소유자도 아니고 관리 그룹에 속해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머지 사용자의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권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유자 권한, 관리 그룹 권한, 나머지 그 밖의 사용자 권한으로 나눠지고, 앞에서부터 확인을 합니다. 소유자 권한부터 확인하고 관리 그룹 권한 다음에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나머지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거. 만약에 내가 소유자랑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가 일치하게 된다. 그러면 소유자 권한을 부여받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관리 그룹에 속해 있나 아닌가 확인을 해보고, 관리 그룹에 속해 있으면 관리 그룹의 권한을 부여받고,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사용자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가장 먼저 권한을 할당을 받게 되기 때문에 소유자 권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관리 그룹의 권한이라던가 나머지 사용자의 권한보다는 좀 더 높은 권한을 부여를 받아요. 좀 더 높은 권한을. 요건 이따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 권한 같은 경우에는 3개로 잘라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3개씩. 그래서 맨 앞에는 읽기 권한이 오고요. 그 다음은 쓰기 권한이 오고요. 마지막에는 실행 권한이 옵니다.
그래서 권한이 있으면 읽기 권한 같은 경우에는 R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쓰기 권한 같은 경우에 권한이 있으면 W라고 표시가 돼요. 뭐 read, write겠죠. 그 다음에 실행 권한 같은 경우에는 X가 오게 됩니다. 권한이 있을 때. 각각에 해당하는 부분에 읽기, 쓰기, 실행 권한인데 만약에 권한이 없으면 이렇게 대시,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봐볼게요. 3개씩 쪼개볼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3개, 이렇게 3개, 이렇게 3개. 맨 앞에는 누구의 권한? 소유자, 관리자의 권한. 두 번째는 이 파일 또는 디렉토리를 관리하는 그룹, 거기에 속해 있는 사용자들의 권한. 마지막은 나머지 사용자의 권한이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 문자, 두 번째 문자, 세 번째 문자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문자는 읽기 권한이라 그랬죠. read, R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읽기 권한이 있는 거. 두 번째 문자는 쓰기 권한, W, write라 그랬죠. 그래서 W라고 써 있으면 쓰기 권한이 있는 거. 세 번째 문자 X라고 되어 있어요. executable, 실행할 수 있다. 실행 권한이겠죠. 그래서 X로 표시되어 있으면 권한이 있다라 그랬어요. 자, 지금 한번 봐볼게요.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읽기, 쓰기, 실행 권한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럼 관리 그룹의 권한을 한번 봐볼게요. 관리 그룹의 권한은 어떻게 돼요? 읽기하고 실행밖에 없죠. 쓰기 권한이 있어야 되는 곳에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쓰기 권한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사용자 같은 경우엔 권한이 어떻게 돼요? 읽기 권한밖에 없죠. 쓰기 권한과 실행 권한이 와야 되는 곳에 전부 다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권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유자 권한, 관리 그룹 권한, 나머지 권한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각각의 권한이 읽기, 쓰기, 실행 권한이 있다. 있으면은 RWX로 표시가 되고 해당하는 권한이 없으면 마이너스로 표시가 된다. 그래서 권한을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따가 실습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권한을 한번 설정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권한을 설정할 때는 일단 chmod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변경을 하고요. chmod. 그 다음에 권한을 입력하고 권한을 변경하고 싶은 파일 또는 디렉토리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 권한을 입력할 때는 두 가지 방식으로 입력을 할 수 있는데요. 심볼릭 모드라고 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옥텟 모드 또는 8진수 모드라고 하는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모드를 이용해서 다 권한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권한을 입력할 때는 8진수 모드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경험상 제 주변에서는 또는 인터넷상에서 봤을 때 권한을 변경할 때는 8진수 모드를 많이 쓰는 것 같다. 하지만 심볼릭 모드 같은 것도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파일 또는 디렉토리 이름 지정할 때 상대 경로, 절대 경로 얼마든지 이용 가능하고 뭐 에스터리스크라든가 그런 메타 문자 같은 것들이 있죠. 뭐 파일 이름 대체하는 거 그런 거를 써서 뭐 모든 파일 전부 지정해서 한 번에 변경하는 것도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따가 이 chmod 명령어를 사용해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이 두 가지 모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각각의 모드가 어떤 식으로 동작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따가 실습을 통해서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심볼릭 모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특정 알파벳을 이용해서 권한을 부여하거나 권한을 다시 뺏거나 설정을 하는 방식인데, 일단 권한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소유자 권한, 관리 그룹 권한,
그 밖에 나머지 사용자 권한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특정 권한을 이런 소유자라던가 관리그룹이라던가 나머지 사용자한테 권한을 주거나 다시 권한을 뺏고 싶을 때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 U로 지정을 하고요. 관리그룹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 G로 지정을 하고요. 나머지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other, O, 알파벳 O로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읽기 쓰기 실행 권한은 ls-l 명령어 쳤을 때 결과처럼 rwx로 표시를 하고요. 권한을 주고 싶으면 플러스, 권한을 다시 뺏고 싶으면 마이너스로 표시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소유자한테 쓰기 권한을 주고 싶다. 소유자가 만약에 쓰기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쓰기 권한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소유자를 나타내는 이 알파벳 U에다가 권한을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이 플러스를 쓴 다음에 쓰기 권한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U 플러스 W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소유자한테 쓰기 권한을 부여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밖의 사용자가 지금 쓰기 실행 권한이 없어요. 읽기 권한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행 권한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사용자한테 어떻게? O 권한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플러스 실행 권한을 주고 싶으니까 X. 간단하죠? 간단하죠? 안 간단한가요? 간단해서 심볼링 모드예요. 이게 간단한 거면 지금 겁나 헷갈려 죽겠는데 얘가 간단한 거면 다음에 나올 애는 더 복잡하다라는 거겠죠. 일단은 얘로 좀 연습을 해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특정 권한 하나만 입력을 해줘도 되고요. 만약에 관리그룹한테 쓰기 실행 권한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 관리그룹에게 권한을 준다. 쓰기 실행.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여러 개의 권한을 입력해도 돼요. 아니면 소유자랑 관리그룹한테 읽기 쓰기 실행 권한을 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의 대상이라던가 여러 개의 권한을 동시에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따가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심볼링 모드를 잘 안 써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옥텐 모드가 더 편해요. 익히고 나면은 옥텐 모드가 더 편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옥텐 모드, 파우진수 모드인데요. 얘는 어떤 식으로 권한을 표시를 했냐면 일단 읽기 권한은 숫자 4로 표시했고요. 쓰기 권한은 숫자 2로 표시했고요. 실행 권한을 숫자 1로 표시했어요. 이거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4 더하기 2 더하기 1, 7이죠. 그래서 권한이 아예 없을 때는 0, 권한이 실행 권한만 있을 때는 1, 쓰기 권한만 있을 때는 2, 쓰기랑 실행 권한 2하고 1이 같이 있는 거죠. 둘을 더해서 3, 읽기 권한만 있을 때는 4, 읽기하고 실행 권한 4하고 1이죠. 둘을 더해서 5, 읽기하고 쓰기 권한 4하고 2죠. 둘이 더해서 6, 읽기 쓰기 실행 권한 3개 더해서 7, 0부터 숫자 7까지 모든 권한을 지금 표시를 했죠. 권한이 아예 없을 때부터 권한이 모두 있을 때까지. 그래서 0부터 7로 표현할 수 있는 수가 팔진수잖아요. 그래서 이 0부터 7까지 표시할 수 있는 이 수로 권한을 나타내주는 게 옥텐 모드입니다. 자, 그래서 옥텐 모드는 0부터 7까지 숫자로 표시하는 건데 권한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읽기 쓰기 실행. 그래서 요거를 숫자 0부터 7까지로 표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권한을 부여하는 대상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세 가지. 소유자 관리 그룹 나머지 권한으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얘네 각각이 읽기 쓰기 실행 권한을 가지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숫자를 0에서부터 7까지 표시할 수 있고,
두 번째 숫자도 0에서부터 7까지 표시할 수 있고 세 번째 숫자도 0에서부터 7까지 표시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소유자한테, 그러니까 심볼릭 모드로 치면은 얘가 유저고 얘가 관리 그룹이고 얘가 나머지 사용자죠. 소유자한테 읽기, 쓰기, 실행 권한을 다 주고 싶다라고 하면 소유자 지정하는 곳에 권한 7을 지정하고요. 관리 그룹한테는 읽기랑 실행 권한만 주고 싶다. 그럼 숫자 몇을 지정하는 걸까요? 읽기랑 실행 권한만 주고 싶다. 읽기랑 실행 권한만 주고 싶다. 5죠. 5번. 나머지 사용자한테 쓰기 권한만 지정하고 싶다. 쓰기 권한 2.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읽기 권한이 4고요. 쓰기 권한이 2고요. 실행 권한이 1이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만약에 다시 해볼게요. 소유자한테 읽기, 쓰기 권한을 주고 싶다. 6이죠. 관리 그룹한테 쓰기랑 실행 권한을 주고 싶다. 그 밖의 사용자한테 읽기 권한을 주고 싶다. 4죠. 이렇게. 아니면 이걸 외우시면 돼요. 권한 없는 거, 실행 권한만 있는 거, 쓰기 권한만 있는 거, 쓰기 실행 권한 있는 거, 읽기 권한 있는 거, 읽기 실행, 읽기 쓰기 실행 다 있는 거. 요 숫자를 외워서 뭐 더해서 구하시던가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모드예요. 그래서 심볼릭 모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알파벳 가지고 간단하게 지정을 할 수 있는 애였고, 얘 같은 경우에는 권한을 지정할 때 이 세 자리 숫자를 다 입력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내가 특정 사용자한테 특정 권한만 주고 싶다 이러면은 심볼릭 모드가 더 편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세 자리 숫자를 다 입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유마스크라고 하는 앤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권한을 뭐 변경하거나 할 때 하는 애는 아니고, 파일 또는 디렉토리를 생성할 때, 파일 생성하는 명령어 뭐였죠? 비어있는 파일 생성하는 거? 터치 명령어. 디렉토리 생성하는 명령어? mkdir. 이런 명령어를 쳤을 때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 이 파일이나 디렉토리도 파일 시스템 상의 파일이니까 분명히 권한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권한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 생성된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가지는 기본적인 권한을 설정할 때 사용하는 애가 이 umask예요. 일반적으로 리눅스에서 파일을 기본적으로 생성하면요, 팔진수 모드로는 644. 6이 뭐였죠? 그죠? 읽기가 4, 쓰기가 2니까 4 더하기 2, 6이니까 읽기 쓰기고, 그 다음에 4는 읽기, 나머지 4도 읽기죠. 그래서 소유자는 읽기, 쓰기가 가능하고요. 관리 그룹은 읽기밖에 안 되고 나머지 사용자도 읽기밖에 안 되는 이런 권한을 부여를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7. 권한이 어떻게 되는 거였죠? 소유자한테 읽기, 쓰기, 실행 권한이 다 있는 거고, 관리 그룹한테는 읽기랑 실행밖에 없는 거고, 나머지 사용자도 읽기랑 실행밖에 없어요. 이게 ls-l 쳤을 때 결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읽기, 쓰기밖에 없고, 읽기밖에 없고, 읽기밖에 없고.
읽기, 쓰기, 실행 다 있고 읽기랑 실행, 읽기랑 실행 이렇게밖에 부여가 안 돼요. 근데 파일이랑 디렉토리랑 기본적으로 권한이 다르죠. 그죠? 이런 값을 설정하는 게 umask 값인데 파일인 경우에 644, 디렉토리인 경우에 755. 이 값 같은 경우에는 umask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파일 같은 경우에는 666. 666이면 권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유자가 읽기 쓰기 권한 있고 관리 그룹도 읽기 쓰기 권한 있고 나머지 사용자도 읽기 쓰기 권한이 있는 이 상태에서 umask 값을요. not 연산을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666 값에다가 umask 값을 and 연산을 수행을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파일이 666 권한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는데 만약에 umask 값을 제가 022로 설정을 했어요. 022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정을 했다 칠게요. 이렇게 그러면 umask 값을 not 연산을 수행한 다음에 이 둘을 and 연산을 수행한다라는 소리예요. 자, 얘네 지금 8진수라 그랬죠? 이진수로 표시를 해볼게요. 6을 이진수로 표시하면 몇이죠? 110이죠? 110, 110 666 표시했고요. 0이니까 000이죠? 2니까 010이죠? 2니까 010이죠? 자, 이진수로 표시했어요. 자, 이랬을 때 umask 값을 not 연산한대요. not. 이거를 이렇게 써야겠다. 000, 010, 010. 자, 얘를 not 연산 수행하면 얘를 not 연산 수행해서 여기다 적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111, 101, 101. not 연산은 0을 1로 바꾸고 1을 0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 둘 and 연산 수행하면 and 연산 기억나요? 그죠? 1하고 1을 and 연산하면 1하고 1을 and 연산하면 1. 또 1하고 1을 and 연산하면 아이고 1. 그 다음에 0하고 1 and 연산하면 0. 그 다음에 1하고 1 and 연산이니까 1, 1하고 0이니까 0, 1하고 0이니까 0. 그 다음에 1하고 1이니까 1, 1하고 0이니까 0, 1하고 0하고 1이니까 0. 지금 이렇게 위아래로 계속 and 연산 수행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얘를 다시 8진수로 고쳐보면은 4하고 2니까 6이고 4죠? 그냥 4죠. 4죠? 그냥 4죠. 644가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계산을 해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파일을 생성했을 때 그 밖의 사용자랑 관리그룹한테는 따로 읽기 권한도 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기본 파일 권한 666에다가 umask 값을 내가 설정을 해서 관리 그룹이나 그 밖의 사용자한테는 특정 권한을 아예 안 줄 수도 있다라고요. 파일이 생성될 때. 만약에 내가 관리 그룹의 umask의 권한을 066으로 세팅했다라고 해볼게요. 다시 이진수로 바꿔볼게요. 110, 110, 110. 066을 이진수로 표시하면 000, 110, 110. 얘를 not 연산 수행해서 여기에다 표시하면 111, 001, 001. 얘네 둘을 and 연산 수행하면 110, 000, 000이죠. 이걸 다시 8진수로 바꿔보면 6, 0, 0이죠. 관리 그룹과 그 밖의 사용자한테 어떤 권한도 주지 않았죠. 이런 식으로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생성할 때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그 권한을 세팅할 때 사용하는 게 이 umask 값이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리눅스라던가 유닉스 시스템은 022로 설정되어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0022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일이나 디렉토리는 기본적으로 생성이 될 때 이렇게 생성이 된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왜 그런지 이따가 실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umask 값은 umask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변경을 시킬 수 있고요. umask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변경을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변경을 시켰더라도 재부팅을 하면은 다시 0022 기본값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울 그 사용자 초기화 파일이라고 하는 파일에 따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파일의 설정 내용 자체도 바꾸게 되면은 재부팅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설정한 그 값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권한을 바꿨을 때 특정 파일이나 디렉토리 관련된 명령어가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읽기 권한이 없으면 cat_moa 같은 명령어가 실행이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디렉토리에 읽기 권한이 없으면 ls 같은 명령어가 실행이 안 될 거고, 요거를 한번 같이 좀 살펴볼게요. 파일에 읽기 쓰기 실행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명령어랑 관련이 있을지. 자, 파일을 읽는다. 여러분 파일 읽는 명령어 뭐뭐 알고 있었죠? cat, head, tail, moa 이런 거 알고 있었죠. 파일을 쓴다? 어떤 명령어랑 관련이 있을까요? 파일을 쓴다. 그죠? vi 편집기 또는 나노 편집기로 파일의 내용을 수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파일을 저장하는 것까지. 파일을 내가 변경했다라고 해서 저장을 하지 않으면서 파일을 쓰는 게 아니에요. 파일을 변경했을 때는 메모리 상에서만 그냥 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지 실질적으로 하드디스크 상에 저장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경한 내용을 하드디스크 상에 써야 되는데, 그때 vi 편집기에서 라스트 라인 모드에서 WQ 엔터 해가지고 저장할 때 그때 이 쓰기 권한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노 편집기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O, 컨트롤 W, 그러니까 저장하고 종료 같은 거 할 때 관련이 있는 거고. 자, 파일을 실행한다? 여러분들 파일 실행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안 배웠어요. 근데 잘하면 알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들 제가 명령어는 뭐라 그랬죠? 그죠? 프로그램이죠. 여러분들 명령어를 실행시킬 때 어떻게 했어요? 그죠? 명령어 그냥 치고 엔터 쳤죠? 명령어가 프로그램인데 파일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캣이라는 애는 캣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고, 윈도우로 치면 ipconfig라고 하면 ipconfig.exe라는 실행 파일이 있는 거고, 그랬던 것처럼 리눅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치는 이런 명령어들 전부 다 프로그램으로 있고요. 특정 디렉토리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령어, 저 프로그램의 실행 파일의 이름을 친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특정 파일을 만들었고 그 파일을 실행시키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그 파일의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파일의 이름을 써주면 돼요. 대신에 경로도 다 입력해야 되긴 하지만 요건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디렉토리를 읽는다. 아까 얘기했었죠. 어떤 명령어랑 관련이 있다? ls 명령어. ls 명령어는 디렉토리 안에 어떤 파일 또는 디렉토리가 있는지 보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디렉토리를 읽는다 라고 했을 때는 ls 명령어랑 관련이 있는 거고요. 디렉토리를 쓴다? 쓰기 권한? 어떤 명령어랑 관련이 있을까요? mkdir? 반은 정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서 얘기한 걸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또 다른 거 mv? 이것도 알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 또 반은 맞았어요. 그것도 mkdir, mv, cp, rmdir 이런 거 전부 맞아요. 터치 명령어는 지금 디렉토리의 쓰기 권한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번) 나는 관련이 있을 것 같다. 2번 나는 관련이 없을 것 같다. 안 든 사람은 뭐지?
뭘 몰라요. 찍기만 하면 되는데. 뭐 이거 틀렸다고 제가 뭐 돈이라도 걷어요? 아니잖아요. 터치도 관련이 있어요. 터치 명령어가 뭐예요? 파일을 생성하는 거죠. 디렉토리 안에 파일이 생성됐어요. ls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돼요? 달라지죠. 디렉토리 안에 내용이 변했죠. 그러니까 디렉토리 안에 뭔가의 내용을 새로 쓴 거죠. 그래서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새로 생성하거나 삭제하거나 수정하거나 복사하거나 하는 거 전부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터치도 되고 mkdir 되고 rmdir도 되고 rm 명령어도 되고 또 뭐 cp, move 디렉토리 안에 내용을 변경하는 모든 것 파일을 새로 생성하건 수정하건 삭제하건 복사하건 디렉토리를 새로 생성하건 수정하건 삭제하건 복사하건 전부 다 관련이 있습니다. ls 했을 때 결과가 달라지면 전부 다 쓰기 권한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ls가 파일의 내용을 디렉토리의 내용을 읽는 거니까. 자, 그럼 디렉토리를 실행시킨다. 어떤 명령어랑 관련이 있을까요? 그쵸? 여러분들 윈도우에서 디렉토리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 해당 폴더로 이동이 되죠? 그 폴더 탐색기가 열리면서 그 안에 내용이 보여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리눅스도 디렉토리를 실행시킨다 라고 하는 권한은 이 cd라고 하는 명령어랑 관련이 있어요. 디렉토리로 이동하는 명령어.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런 식으로 명령어들끼리 권한과 관련이 있다 라는 것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볼 거냐면요, 권한을 한번 설정을 해볼 거예요. 심볼릭 모드랑 옥텟 모드 배웠죠? 그래서 다 설정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umask라고 하는 애를 배웠죠.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생성할 때 기본적으로 해당 파일과 디렉토리가 부여받는 권한을 설정하기 위한 각. 그래서 umask 값을 설정을 또 해보고 파일이나 디렉토리들을 설정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권한을 한번 설정해보는 실습을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권한을 변경했을 때 영향을 받는 명령어들을 쭉 배웠죠. 그래서 영향을 받는 그 명령어들을 한번 권한을 변경해보고 사용해보고 할 거예요. 자, 일단 시스템을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기본적인 실습부터 해보기 전에 일단 환경을 좀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환경이냐면 우리는 권한을 바꿀 때 일단 바꾸는 실습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일반 사용자 권한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사용자로 파일 또는 디렉토리가 뭐 접근이 가능하다거나 뭐 실행이 가능하다거나 파일 읽는 게 가능하다거나 이런 걸 테스트를 할 건데, 여러분들 지금 일반 사용자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터미널 창을 하나 더 띄우시면요, 프롬프트 모양이 달러로 표시되어 있으면 뭐라 그랬죠? 일반 사용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유저. 지금 사용자 이름이 유저인 일반 사용자예요. 그래서 권한을 바꿀 때는 관리자로 바꿀 거고요. 이걸 테스트할 때는 일반 사용자로 테스트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관리자, 루트 계정 같은 경우에는요, 리눅스에서 권한이랑 상관없이 어차피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용자예요. 권한이 없다라고 해도 내가 이 파일의 소유자도 아니고 관리 그룹도 아니고 나머지 사용자인데 그 파일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해도 루트 사용자는 리눅스 시스템의 최고 사용자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한을 아무리 바꿔봐도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실습을 제대로 해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관리자로 권한을 바꾸고 일반 사용자로 테스트를 좀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왼쪽에는 관리자 창을 하나 띄워주시고 오른쪽에는 일반 사용자 터미널을 이렇게 띄워주세요. 일단 왼쪽에서 권한을 바꾸는 연습을 좀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권한에 따른 명령어들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오세요. 자, 실습을 해볼게요. 권한 바꾸는 실습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 일단 권한을 바꿀 때는 여러분들 그 관리자
터미널 창, 관리자로 로그인되어 있는 그 터미널 창에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니셜로 된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해당 디렉토리 안에 아무것도 없게 파일들을 지금 전부 삭제를 해주시고 rm-rf 현재 디렉토리의 모든 것 이런 식으로 삭제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디렉토리로 이동해서 하세요. 자, 특정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한 다음에 그 파일의 권한을 변경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이니셜로 된 디렉토리 밑에다가 파일이라고 하는 이름의 파일을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자, 현재 권한을 확인할 때는 ls-l 명령어를 쳐서 확인한다 그랬죠. 자, 지금 이런 식으로 ls-l 명령어를 쳤을 때 기본적으로 이 파일의 권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단 소유자의 권한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읽기 쓰기만 가지고 있고, 관리 그룹의 권한은 읽기만 있고, 나머지는 읽기만 있고. 자, 그래서 얘 권한을 한번 변경을 시켜 볼게요. 일단은 심볼릭 모드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쓰기 권한밖에 없으니까 소유자한테 실행 권한도 한번 줘봅시다. chmod라는 명령어를 쓰고요. 소유자에게 부여를 하겠다. 어떤 권한을? 실행 권한을 어떤 파일에? 이런 파일이라고 하는 이름의 파일에다가. 그래서 ls-l 명령어로 확인을 해보면 소유자의 권한에 x, 그러니까 실행 권한이 지금 추가가 됐죠.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봅시다. 그 밖의 사용자한테, 나머지 사용자한테 쓰기 권한을 한번 줘보세요. chmod 명령어를 이용해서 그 밖의 나머지 사용자한테 쓰기 권한.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밖의 사용자한테 지금 읽기 권한밖에 없었는데 chmod 명령어를 쓰고 그 밖의 사용자는 other, 나머지라 그랬죠. 여기에 쓰기 권한 w를 플러스 주겠다. 그래서 이 파일이라는 파일에 그 밖의 사용자한테 쓰기 권한을 주겠다라고 지정을 하면 쓰기 권한이 부여가 됐죠. 이렇게. 자, 그러면 관리 그룹에다가 쓰기랑 실행 권한을 동시에 줘보세요. 현재 관리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읽기 권한밖에 없었는데 chmod 해서 관리 그룹에게 권한을 부여하겠다. 뭐랑 뭐를? 쓰기와 실행을 동시에 부여를 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권한을 한번 부여를 해봤고요. 권한을 다시 뺏어 봅시다. 이번에는 권한을 회수해 볼게요.
나머지 사용자가 지금 읽기 쓰기 권한이 있는데 권한을 다 뺏어 주세요. 읽기 쓰기 권한, 실행 권한 뭐 전부 다 권한을 뺏어 주세요. 나머지 사용자의 권한을 전부 회수. chmod 하고 그 밖의 사용자를 나타내는 O 문자에다가 뺀다 권한을, 어떤 권한을? 읽기, 쓰기. 원래 없던 권한에다가 빼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사용자 권한이 전부 다 이렇게 없어졌죠. 그래서 뭐 부여할 거면 플러스, 그게 아니면 회수할 거면 마이너스. 소유자냐, 관리 그룹이냐, 나머지 사용자냐, 이것만 잘 지정해서 여러분들이 권한을 부여하면 되는 모드가 심볼릭 모드다 라는 거 한번 살펴봤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옥텐 모드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진수 모드. 자 지금 소유자랑 관리 그룹 같은 경우에 읽기, 쓰기, 실행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읽기, 쓰기, 실행 권한 다 가지고 있는 걸 옥텐 모드 8진수로 표시하면 몇이었죠? 7이었죠. 관리 그룹도 7이고, 나머지 사용자는 지금 옥텐 모드로 표시하면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0이죠. 지금 이 파일의 권한은 770이라고 할 수 있고요. 770 전부 다 가지고 있고, 전부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얘가 4, 2, 1, 4, 2, 1, 없으니까 0, 없으니까 0, 없으니까 0. 이거 3개 더해서 7, 이거 3개 더해서 7, 이거 3개 더해서 0. 그래서 770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권한을 바꿔보시냐면요. 제가 써드리는 걸로 한번 바꿔보세요. rw 다시 rw 다시 아니다. rwx rw 다시 r 다시 다시. 요거를 8진수 모드로 한번 바꿔보세요. 숫자로. 명령어 치지 말고 그냥 숫자로 한번 어떻게 바뀌는지 얘기만 해보세요. (7) 6, 4죠. 4, 2, 1이고 4고 2고 0이고 4고 0이고 0이니까 R은 4, W는 2, X는 1, 대시는 0. 요것만 알아두면은 계산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죠. 다 더하면은 7, 다 더하면은 6, 다 더하면은 0. 요렇게.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계산했던 거대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옥텐 모드 이용해서 chmod하고 권한 입력하는 부분에다가 옥텐 모드로 권한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7, 6, 4 라고 입력을 하고 파일 이름 지정을 하게 되면 권한이 내가 바꾸고 싶은 대로 변경이 됐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옥텐 모드로 또 한번 바꿔봅시다. 이번에는 이렇게 바꿔보세요. 지금 얘를 옥텐 모드로 바꾸면 숫자가 어떻게 되죠? 4, 2, 0, 4, 0, 0, 0, 0, 0이니까 더하면 6, 더하면 4, 더하면 0. 그래서 6, 4, 0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요거대로 설정을 하고 싶으면 chmod 640 파일의 이름 입력해서 확인해보면 바꾸고 싶은 대로 파일의 권한이 바뀌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일의 권한을 한번 바꾸는 걸 실습을 해봤어요. 심볼릭 모드도 있고 옥텟 모드도 있고 한데, 앞으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권한을 바꿔야 될 일이 있다면 저는 옥텟 모드를 쓸 겁니다. 옥텟 모드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심볼릭 모드가 지금은 편하겠지만 옥텟 모드를 좀 더 연습하셔서 익숙해지시면 나중에 옥텟 모드가 편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으실 거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실습으로 넘어가서 umask라고 하는 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umask라고 하는 이 명령어를 한번 그냥 치게 되면요, 현재 umask 값이 나옵니다. 현재 umask 값이 나오게 되고요. 현재 umask 값은 0022라고 나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옥텟 모드로 표시가 되게 되는데, 여러분들 권한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라 그랬죠. 소유자 권한, 관리 그룹의 권한, 그 밖에 나머지 사용자 권한, 이렇게 세 가지라 그랬는데, 우리 이따가 배울 특수 권한이라고 하는 애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맨 앞자리 첫 번째 0 같은 경우에는 특수 권한과 관련된 숫자고, 그 다음부터 세 자리 022가 소유자, 관리 그룹, 그 밖에 나머지 사용자에 대한 권한을 설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연습했던 이 파일을 지우고요. 이 파일은 좀 지우고 다시 한번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기존의 파일은 지우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umask 값이 0022예요. 이랬을 때 파일 하나 생성하고 디렉토리 하나 생성을 해봅시다. 권한을 확인을 해보면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옥텟 모드로 권한이 몇이에요? 자, 그럼 파일에 권한을 옥텟 모드로 표시하면 644죠. R은 4, W는 2, X는 1. 근데 처음에는 RW밖에 없으니까 4, 2 더하니까 6. 두 번째는 R밖에 없으니까 4, 세 번째도 R밖에 없으니까 4. 자, 기본적으로 권한이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런데 umask 값을 한번 변경을 해봅시다. 지금 0022로 되어 있는데 umask 한 다음에 값을 입력하게 되면 해당 값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00 하고서 몇으로 입력해볼까? 00 47 이렇게 해볼까요? 아니야. 00 37 이렇게 해볼게요. 37 이렇게 umask 값을 변경을 이렇게 해보고요. 파일 2를 생성하고 dir2를 이렇게 생성해서 권한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권한을 확인해 보면 그냥 우리는 umask 값만 바꾸고서 디렉토리랑 파일을 생성했는데, umask 값 바꾸기 전에 생성한 디렉토리랑 파일의 권한이랑 비교를 해보면 다르죠. 디렉토리도 다르고 파일도 다르고, 그죠? 권한이 다르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맨 처음에 umask 값이 0022일 때는 디렉토리 생성할 때는 777에서 umask 값을 not 연산하고 뺀다 그랬죠. not 연산하고 and 연산 수행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 not 연산 수행하면은 755가 될 거예요. 이거 and 연산 수행하면은 755가 될 거고, 이진수로 바꿔서 해볼까요? 111, 111, 111, 000, 010, 010. not 연산 수행하면은 111, 101, 101. 얘랑 얘를 and 연산 수행하면은 111, 101, 101. 이거
팔진수로 바꾸면 755 나오죠. 요게 디렉토리 권한이 됐던 거고. 바꾸내로 해봅시다. 777 0037이었죠. 111 디렉 유마스크 값을 랜드 연산 수행하면은 111 100 000이겠죠. 엔드 연산 수행하면 111 100 000 팔진수로 바꾸면 740이죠. 지금 이 권한이 740이죠.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유마스크 값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변경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는 파일과 디렉토리의 권한을 설정할 수 있다 라는 소리입니다. 자, 근데 왜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아요? 왜 하필 디렉토리는 777이고 파일은 666에서 뺄까요? 777하고 666의 차이가 뭐예요? 실행 권한이죠. 그러니까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실행 권한이 있고 파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실행 권한이 없죠. 생성이 됐을 때. 왜 그럴까요? 저도 어렸을 때는 IT 공부할 때 왜?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은 인생이 어려워진다 그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맨날 그랬어요. 선생님들한테. 이거 공부 왜 해요? 이러다 뒤지게 쳐맞았거든요. 왜? 라는 질문 진짜 많이 했었는데 얼마 전에 다른 데 갔더니 이거를 또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디렉토리 같은 경우는 실행이 된다고 해서 문제될 게 전혀 없죠. 디렉토리를 막 1000만 번 실행을 하건 뭘 어떻게 실행을 하건 디렉토리를 잘못 실행해가지고 컴퓨터가 망가질 일은 없죠. 근데 만약에 파일을 실행했다라고 했을 때 이 파일이 뭐 단순한 문서 파일이나 이런 거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악성 코드라던가 랜섬웨어라던가 아니면 내 컴퓨터를 좀비 PC로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면 일단 실행이 안 되면은 좀 더 안전하겠죠. 그래서 파일이 일단 생성이 될 때 뭐 지금 저희야 터치 같은 명령으로 빈 파일을 생성했지만 여러분들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은 터치 명령어 말고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파일이 생성이 될 때 일단 실행 권한이 없어서 실행이 안 되도록 만들어 둔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요. 보안상. 그래서 권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리눅스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접근 통제, 보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지금 유마스크까지 한번 해봤는데 재부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아직 재부팅하는 명령어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따라칠게요. init 띄고 6이라고 입력하면은 재부팅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재부팅을 해서 지금 우리가 유마스크 값을 0037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재부팅을 이렇게 한번 해서 init 띄고 6 재부팅을 해서 유마스크 값이 어떻게 되나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init 6 명령어를 쳐보세요. 자, 지금 재부팅을 시켰고 터미널 창 열어서 우리 일단 실습할 때는 항상 관리자로 로그인해서 하자 그랬죠. 자, 재부팅 한 다음에 다시 유마스크 값을 확인해 보면요. 0022로 돌아왔죠. 다시 우리 아까 재부팅 하기 전에 분명 0037로 변경을 하고 재부팅을 했는데 유마스크 값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재부팅을 하게 되면 원래의 값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우리 나중에 배울 쉘 사용자 초기화 파일이라고 하는 특정 파일에 이 유마스크 값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만 한번 볼게요.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여러분들이 설정하면 잘못될 수도 있는 파일이니까. 자, etc 프로필이라고 하는 파일이고요. 사용자 초기화 파일인데 우리 나중에 배우려고 하는 파일이에요. 이 파일을 열어서 한번 봐보면 이 특정 부분에 umask를 설정하는 이런 명령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umask 값을 002 또는 022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특정 조건에 의해서 022로 부팅이 될 때 이 파일이 읽어지게 되고요. 이 파일이 설정이 되게 되면서 002 값으로 설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부팅이 돼도 내가 아까 바꿨던 대로 0037로 변경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부분 값을 이 파일을 열어서 이 부분의 값을 따로 여러분들이 변경을 하시면 돼요. VI 편집기 같은 걸로 이 파일의 문서 내용 이 부분은 02를 037로 바꿔서 설정을 하게 되면은 기본으로 설정되는 그런 권한 umask 값도 재부팅이 됐을 때도 계속 변경이 유지될 수 있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umask 값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권한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한번 해보시냐면요. 권한에 따른 각각의 명령어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한쪽 창에는 관리자 권한으로 로그인을 해둔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한쪽 창에는 일반 사용자로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세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니셜로 된 디렉토리 안에 모든 내용을 다 지워 주시고 파일 하나 생성하고 디렉토리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일의 권한을 쭉 바꿔볼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바꿔볼 거냐면요. chmod 770 파일의 권한을 바꿔볼 거예요. 그 밖에 사용자의 권한이 없죠. 그죠? 제가 현재 오른쪽에서 로그인한 사용자는 유저라는 사용자고요. 소유자가 일단 아니에요. 이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루트라는 그룹에 속해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밖의 사용자 이 권한을 부여를 받을 텐데 이랬을 때 이 파일을 읽을 수 있는가? 허가 거부라고 뜨죠. 내가 만약에 VI 편집기로 이 파일을 열어서 내용을 작성하려고 하면 내용이 작성이 되는가? VI 편집기로 했는데 지금 읽을 수 없으니까 안 되죠? 관리자로 대신해서 봐볼게요. 변경이 됐나? 아무 내용도 안 나오죠? 변경이 안 된 거고. 그 다음에 파일을 실행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현재 디렉토리의 파일의 이름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현재 디렉토리 안에 파일의 이름 실행을 이렇게. 그래서 권한을 어떻게 하시냐면 0에서부터 7까지 770, 771, 772, 773 계속 변경을 해가시면서 이런 명령어들로 다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날짜로 정리하는 문서 파일에다가 이런 식으로 양식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은 뭐 한글이라던가 워드 파일에다가 따로 이렇게 표로 양식 만들어 두셔도 되고요. 파일과 디렉토리의 권한을 0서부터 7까지 그러니까 그 밖의 사용자 권한만 바꾸라는 소리예요. 770, 771, 773 제가 지금 방금 770으로 그 밖의 사용자 테스트 해드렸잖아요. cat 했고 vi 편집기에서 저장하려고 해봤고 파일 실행하려고 해봤고 전부 다 안 됐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됐어요. 이 표를 한번 여러분들이 권한을 쭉 바꿔가시면서요. 테스트 해보세요. 그래서 언제는 뭐가 되는지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파일과 디렉토리 관련된 명령어 권한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거니까 권한을 770, 771, 772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771일 때 cat vi 편집기로 wq에서 저장하는 거, 그다음에 점 슬래시 파일 이름에서 실행하는 거 각각 해서 확인해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0x로 표시해 보시고, 772로 바꿨을 때도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해 보시고, 디렉토리도 마찬가지로 디렉토리 하나 생성한 다음에 그 밖의 사용자 권한을 770, 771, 772로 바꿔가면서 ls 되는지 터치 되는지 cd 되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한번 쭉 해보시길 바랍니다. 디렉토리도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일만 보여드렸으니까. 지금 디렉토리의 권한이 755로 되어 있는데 770으로 디렉토리를 바꾸고요. 그 밖의 사용자 권한이 아무것도 없죠. 만약에 이 그 밖의 사용자가 ls에서 dir 안의 내용을 보려고 한다. 허가 거부나죠. 그 다음에 터치 명령어 이용해서 dir 밑에다가 뭔가 파일을 만들려고 한다. 거부나죠. cd에서 dir 디렉토리로 이동하려고 한다. 거부나죠. 이런 식으로 디렉토리도 권한이 아예 없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된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해 봤어요. 권한 바꿔가면서 파일 및 디렉토리 다 확인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채워줘 봅시다. 일단 파일부터 그 밖의 사용자 권한이 1일 때 읽기 쓰기 실행이 어떻게 되던가요? 읽기가 됩니까? 안 되죠. 쓰기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 같고, 실행은 마찬가지로 안 되는 것 같고, 쓰기 권한이 있을 때, 즉 권한이 2일 때 읽기 쓰기 실행은 어떻게 됩니까? 읽기는 안 되고, 쓰기는 어때요? 되던가요? 잘 돼요? 강제 옵션 없이 하면 안 되죠. 강제 옵션 쓰니까 되죠. 얘는 조금 애매하니까 세모로 해둘게요. 실행은 안 됐던 것 같아요. 자, 권한이 3. 그러니까 쓰기랑 실행 권한이 있을 때 읽기 됩니까? 쓰기는 그냥 되던가요? 강제로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실행은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권한이 있는데 안 됐죠. 권한이 있어도 안 됐어요. 읽기 권한이 있어요. 읽을 수 있던가요? 읽어져요? 그래요? 그 다음에 쓰기는 안 됐던 것 같고, 실행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읽기랑 실행이 있을 때 그냥 쭉 불러주세요. 되고 안 되고 되고. 되고 안 되고. 잠깐만요. 되고 되겠죠? 디렉토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디렉토리는 1일 때 안 되고 돼요. 쓰기는 2일 때 안 되고 안 돼요. 쓰기 권한이 있는데도 쓰기가 안 돼요? 그러면 권한이 3일 때는 안 되고 돼요? 난 다르게 나왔다. 안 되고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갈리네. 자, 읽기 권한만 있을 때는 되고 안 돼요. 그 다음에 읽기 실행 권한 있을 때는 되고 안 되고 되고.
읽기 쓰기 있을 때는 안 되고 안 돼요. 얘는 되고 되겠죠. 아, 어때요? 해보니까 바꿔보니까 좀 어떤 거 같았어요? 그죠? 쓰기 권한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읽기 권한이 있다 해서 반드시 또 읽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고, 약간 이런 몇 가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일단 디렉토리, 방금 여러분들 답이 갈렸던 거 얘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다 해볼 수는 없으니까 몇 가지 좀 헷갈렸을 법한 이런 애들만 한번 해볼게요. 3일 때, 권한이 3일 때, 권한이 3일 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관리자 권한으로 chmod 773의 디렉토리의 권한을 변경을 했어요. 지금 쓰기랑 실행 권한만 있는데 일반 사용자가 ls dir 안의 내용을 보려고 하면은 cannot access 라고 뜨면서 안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터치로 dir 밑에 뭔가 파일을 만들려고 하니까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쓰기 권한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관리자로. 왜 안 생겨있지? 터치 dir 밑에 파일. 일단 cddir 해볼게요. 이동도 안 되네? 아이고. sjb로 가야 되지. 이상한 데 만들었어요. 미안해요. 제가 이상한 데 만들었어요. 루트 디렉토리에서 작업하고 있었죠. 상대 경로로 작업해갖고 다시 ls에서 dir 안에 내용 안 나오죠. 그 다음에 터치에서 dir 밑에 파일을 만들면 얘는 지금 확인해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관리자가 확인해 보면 dir 안에 내용 확인해 보면 파일 만들어져 있죠. 그죠?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dir로 이동도 됩니다. 여기서 ls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쓰기 가능하고 실행도 가능한 상태인데 읽기가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얘는 쓰기 권한만 있는데 쓰기가 안 되네요. 확인을 좀 해볼게요. 관리자가 chmod 772 쓰기 권한을 디렉토리에 줬어요. 쓰기 권한이 있어요. 그 밖에 사용자가 이랬는데 일단 ls로 dir 안에 내용 확인 안 되고 cd dir 안에 이동할 수 없고 이거는 권한이 없으니까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터치 dir 밑에 파일 2를 만들었어요. 확인이 안 되니까 관리자로 dir 안에 내용을 봤는데 파일이 안 만들어지죠. 쓰기 권한이 있는데 그 밖에 사용자가 쓰기가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될까? 그쵸. 여러분들 윈도우에서도 어떤 특정 디렉토리 안에다가 뭔가 파일 만들 때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해요? 그 안으로 이동한 다음에 뭐 우클릭해서 새 폴더를 만든다거나 하죠. 뭐 아니면 그 파일에다가 뭔가 다른 파일을 갖다 놓는다던가 다운로드 한다던가 할 때 일단 그 파일, 아니 그 디렉토리를 이동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디렉토리 안에 내용을 뭔가 변경을 시키려고 하면은 일단 그 디렉토리의 실행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파일이나 그런 디렉토리를 생성 또는 변경하고 싶다라고 할 때 최소한 쓰기랑 실행 권한이 있어야 쓰기 자체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단순히 쓰기 권한만 있다라고 하더라도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얘는 지금 읽기 쓰기 권한이 있는데 읽기밖에 안 되죠. 쓰기가 안 되죠.
왜? 실행 권한이 없으니까. 디렉토리 안에 뭔가를 만들려고 하고 싶으면 해당 디렉토리를 일단 이동부터 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헷갈렸을 법한 권한이 어디였을까요? 일단 파일에서 한번 봐봅시다. 파일에서 쓰기. 파일에서 쓰기를 한번 봐볼게요. 좀 특이해요. 좀 특이해요. 그 다음에 파일 읽기도 한번 봐볼게요. 읽기는 안 봐도 되겠다. 실행. 파일을 실행할 때 실행 권한이랑 쓰기 권한을 한번 봐볼게요. 일단 실행 권한부터 봅시다. chmod 771 파일의 권한이 지금 771로 설정돼서 그 밖의 사용자한테 권한이 실행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일반 사용자가 저 파일을 실행할 때는 점/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의 이름을 이렇게 입력해서 실행한다 그랬죠. 자, 실행을 한번 해봤더니 실행 권한이 있는데 허가 거부가 떴어요. 실행을 못한다라는 거죠. 나는 실행 권한이 있는데. 자, 그러면 실행이 언제부터 가능해집니까? 파일의 내용을 읽을 수 있을 때부터 가능하죠. 그러니까 읽기 권한과 실행 권한이 같이 있을 때 실행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왜 실행만 있을 때는 실행을 못할까? 그죠? 뭔가를 실행해서 뭔가를 동작시키려고 하는데 안에 내용이 뭔지를 아예 몰라요. 보지를 못해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못하겠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에 내용이 뭔지 알아야 일단 그 안에 내용을 실행을 하겠죠.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뭔가 내용들이 작성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 문자든 아니면 이진수로 되어 있는 뭐 기계어 코드든 그 코드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어야지만 실행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단순히 그냥 실행 권한만 있는 경우에는 읽기 권한이 없으니까 실행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실행을 시키고 싶으면 최소한 읽기 권한까지도 같이 줘야 이런 식으로 실행이 가능하다라는 소리예요. 지금 생성한 파일 같은 경우에는 안에 아무 내용이 없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되는 건데 지금 거부가 떴다라는 저런 에러 메시지는 안 나오고 있죠. 됐나요? 자, 그러면 쓰기 권한 관련된 거 한번 해봅시다. chmod 772로 한번 파일의 권한을 바꿔보고요. vi 편집기로 파일을 한번 작성해 볼게요. 일단 파일의 권한이 이렇게 쓰기 권한이 있고 소유자도 관리그룹도 아닐 때 자, 내가 파일의 내용을 씁니다. 근데 막 이상한 경고가 뜨죠. 경고가 뜨더라도 쓰기가 돼요. 편집이 되는데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아직 디스크에 저장이 된 건 아니고 파일 시스템 상에 반영이 된 건 아니고 메모리 상에만 올라가 있는 거고 내가 만약에 이거를 라스트라인 모드에서 W 명령어로 저장을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할 때 뭐라고 떠요? 리드 온리 옵션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덮어 쓰려면 느낌표를 더하라 그러죠. 자, 일단 관리자로 지금 파일의 내용 확인해보면 아직 변경이 되지는 않았어요. 라스트라인 모드에서 느낌표를 추가해서 한번 저장을 해봤습니다. 변경이 됐죠. 느낌표를 추가하니까. 그죠? 느낌표 추가하니까 변경이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느낌표를 추가하게 되면은 변경이 되더라 라는 소리입니다. 자, 만약에 쓰기 권한 자체가 없을 때 느낌표 추가하면 어떻게 되던가요? 770이에요. 아예 권한 없게 해볼게요. 아이고. 권한이 아예 없을 때 파일 열어서 마찬가지로 열리긴 열리고 편집도 뭔가 되기는 되는 것 같아요. 저장하려면 안 되는데
느낌표 붙여도 어때요? 변경이 안 되죠. 제가 지금 내용이 너무 비슷하게 쓰여져서 그런데 여기다가 A, B, C, D라고만 써볼게요. 쓰기 권한이 아예 없으면 느낌표를 붙여도 안 되고요. 쓰기 권한만 있으면 느낌표를 붙이면 일단 저장은 되죠. 차이점을 한번 봐볼게요. 다시 관리자가 파일 내용을 좀 예쁘게 좀 바꿔볼게요. 너무 복잡하니까. 관리자가 A, B, C, D 좀 예쁘게 이렇게 내용을 작성을 했어요. 파일의 내용이 A, B, C, D예요. 파일의 권한을 쓰기 권한을 줬습니다. 지금 일반 사용자한테 VI 편집기로 열었을 때 일단은 읽기 권한이 없으니까 안에 내용이 안 보이죠. 그죠? 원래 문서 편집기 열면 그 안에 내용이 쓰여져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편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읽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용 자체가 보여지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작성을 했을 때 그냥 저장하면 안 되고 느낌표까지 붙여주면은 내용이 반영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애매합니다. 그냥 단순히 저장은 되지 않고 느낌표를 붙여줘야 돼요. 자, 그러면 그냥 느낌표 없이 그냥 쓰기 했을 때 변경이 되는 권한은 언제부터던가요? 언제? 읽기 권한과 쓰기 권한이 같이 있을 때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제 VI 편집기로 열면은 내용도 작성이 되어 있고 그냥 W로 느낌표 없이 저장도 가능하죠. 이렇게. 그래서 몇 가지 좀 특이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실행 권한이 있는데 실행이 안 된다거나, 쓰기 권한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쓸 수가 없다거나 강제 옵션을 줘야 됐었고, 그 다음에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쓰기 권한이 있는데 쓰지를 못한다거나 했을 때 실행 권한이 같이 있어야지 쓰여질 수 있다. 뭐 이런 몇 가지 단순히 권한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랑은 달랐던 점들이 몇 가지 있어서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파일 같은 거를 실행할 때 실행 권한을 설정할 때 단순히 1만 설정하면 안 되고 보통 755로 설정합니다. 755. 관리자, 소유자는 전부 읽고 쓰고 실행이 다 가능하게 해놓고 관리 그룹이라든가 그 밖에 나머지 사용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실행은 가능하게, 대신에 내용을 수정하지는 못하게 그런 식으로 보통 설정을 해요. 됐나요? 자, 그래서 기본 일반적인 리눅스의 권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